황동인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파면당한 고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이 39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최근 재판부가 5.18 당시 포고령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 서장에 대한 재심 청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인데요. 부조리한 사회에 맞서 싸운 숨은 5.18 의인에 대한 평가와 이 대우가 조금씩 달라지곤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윤성식 명예교수 연결해서 이번 판결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준규 목포경찰서장과 우리 또 교수님과는 또 인연이 깊으신 거다면서요. 어떤 인연이신지 먼저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네, 제가 사위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의 지금 사위 교수님 사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장인어른을 생전에 뵈셨나요? 아닙니다. 결혼 제가 하기 전에 아주 장인어른 굉장히 일찍 고문 후유증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네, 그래서 뵙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가족들은 너무 슬퍼서 이런 네네. 교수님, 지금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전화를 끊고 바로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잠시만 좀 끊어주세요. 네. 네네. 지금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당시 1980년 당시 경찰서장이었던 이준규 서장의 이 명예가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들을 건데요. 결국은 80년 당시 많은 의인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런 의인분들의 그런데 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의인들의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한 분으로서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좋아졌네요. 그러면 생전에 장인어른을 뵙지 못하고 장인어른께서는 그 젊은 나이에 그 당시 80년 당시에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거든요. 네. 가족들도 굉장히 좀 아픔과 상처가 많으셨겠네요. 가족들은 일단 이런 재심 사건 같은 거를 추진을 못하는 게 너무 상처가 커서요. 네. 이게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사위인 제가 사실은 나서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들보다도 장인어른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하게 됐고요. 네. 그렇다면 이 청취자분들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장인어른이신 이 이준규 80년 당시 목포경찰서장은 어떤 분이고 그 당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고문까지 당하고 또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됐는지요? 굉장히 일단 첫 번째는 굉장히 강직하신 분인 게 진상 보고서 전남 경찰청에서 작성한 그 진상 보고서에 의하면은 계엄사의 그 강경 진압 요구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네. 아주 계엄사는 항상 이준규 서장님에 대한 성토 대회였다고 그래요. 그 회의가 네. 그 정도로 그 강직한 분이셨다. 그때 계엄사에게 맞선다라는 것은 보통 사람은 상상하기 그렇죠. 어렵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인 게 전남 경찰청 산하에서 많은 무기들이 뺏겼지 않습니까? 네네. 네, 무기가 시민들한테 넘어가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포만 해도 예비군 무기 등 곳곳에 무기고가 있어서 네. 그거를 전부 철수를 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방아쇠만 분리를 해가지고 방아쇠만 고하도로 철수를 했기 때문에 네. 예, 시민들이 이제 흥분해가지고 무기를 가졌을 때 소용이 없는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 결정을 당시 서장이셨던 이준규 서장이 결정을 내리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계엄군들의 성토장이었다는 이야기도 방금 회의가 하셨는데 당시 그 위반사항, 계엄군이 주장했던 위반사항은 어떤 거죠? 이제 그 강경 진압 지시가 계속 내려왔다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그 장인어른이 이제 4.19 때 이야기도 하고, 네. 예, 그 4.19 때 결국 발포
그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나중에 처벌받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경찰은 사실 경찰법에 보면 경찰법 3조 1항에 보면은 제 첫 번째 임무로 국민의 생명, 재산, 신체를 보호해야 된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이 다친다. 강경 진압하면 많은 시민들이 다친다 해가지고 굉장히 거부하신 건데 그거 이제 직무유기다. 네, 국민을 위해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것을 거부한 것을 직무유기라고 계엄군이 판단하고 또 실질적으로 재판도 그 때문에 받았다는 거, 그다음에 유죄가 확정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지금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판결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후에 이 39년 동안 우리 교수님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새롭게 재심 신청하고 이 과정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어요, 교수님? 일단 이것을 경찰들도 잘 모르고요. 네. 네, 이 진상이 어떻게 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행히 이번 경찰청에서 정말 민주경찰이라는 걸 저희들이 실감을 한 게 다시 진상조사를 해라 해가지고 전남경찰청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진상보고서가 나오자 네. 경찰조차도 최초로 알았던 사실이 많았던 겁니다. 철저하게 신군부에 의해서 왜곡된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제대로 이 진상조사도 쉽지 않으셨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정권 교체가 됐다고 그러지만 곳곳에 5.18을 왜곡하는 세력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려웠습니다. 비로소 문재인 대통령에 들어서서 겨우 5.18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린 거거든요. 네. 지금 심지어 국회에서 지금 5.18 진상조사위원회 아직 출범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진상조사가 안 된 겁니다. 39년 동안. 그래서 39년 동안 그 많은 시간 동안 싸워왔지만 제대로 된 진상조사도 안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의인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발굴도 안 된 상태에서 최근에서 이렇게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으셨는데 그동안 곁에서 바라보는 이 이준규 서장님의 이 가족들의 어떤 삶은 어떠셨어요? 그거는 정말 너무 슬픈 게요. 네. 가족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39년 동안 눈물을 흘리고 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그것도 이제 망각이긴 망각인데 주기적으로 5.18 망언을 할 때마다 이 상처가 분노와 화가 되돌아옵니다. 다시 되돌아오고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39년이나 지났다고 그러지만은 네. 진상 규명도 안 된 채로 가해자는 처벌도 제대로 받지도 않은 채로 네. 활보하면서 왜곡하고 사죄도 없고 그런 상태니까 하나도 시간이 지난 게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네. 39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40년 된 지금도 제대로 된 진상 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방금 이야기하신 우리 이준규 서장님의 가족분들의 그 고통이 결국은 광주 그리고 5.18을 경험한 많은 분들의 또 고통과 함께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런 고통들이 제대로 좀 이제 정리가 되고 회원이 되려면 제대로 된 진상조사 그리고 명예회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교수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우리 사회가 지금 저는 극단적으로 양쪽으로 갈려가지고요. 정치적으로 자기 편이라는 곳에서 갖는 입장에 대해서는 무조건 찬성하는데 5.18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정치적으로 이걸 판단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를 않고요. 네. 그래서 왜곡시키는 그 세력들이 보면 정치적으로 어느 특정 세력을 지지하기 때문에 5.18도 반대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전두환 씨지요. 네네. 그 2016년 신동아
인터뷰를 보면 북한군 침투설에 대해서 그래 난 오늘 처음 듣는데 그래 놓고서는 1년 뒤에 회고록을 발간하면서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했다고 하니 네. 이런 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 그리고 가해자들이 사죄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왜곡하고 새로운 어떤 그 세력을 만들면서 피해 나가기, 이게 정말 더 피해자들을 분노케 하고 우리 사회를 더 이 서로 갈등 국면으로 몰아가는 가장 큰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이건 가해 행위를 주기적으로 되풀이하는 겁니다. 네. 해마다 5.18이 되면요. 네. 일단 이준규 서장님, 이 장인의 명예가 회복된 부분들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때의 의인들, 이준규 서장님을 비롯한 분들의 어떤 행동과 그다음 가치들이 우리 사회에 좀 제대로 알려주고 또 후세에도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들 스스로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으면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행정